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스텝 5 기초 다지기 11강이고요. 오늘은 갑일간과 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일간 특성 시작할 차례 아니었나요? 이야기하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심화된 수업을 맨 끝에 이 일주론을 다 하고 이 내용을 할까 했는데 각각의 일간이 끝날 때마다 그 월지와의 관계 속에서 심화된 공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문 색깔이 달라졌고 여기 레벨업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자, 12강에서는 다시 을목해서 까만색 대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쓰면서 함께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간목일간에 대해서 6가지 그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타는 법을 책으로 읽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많은 소스들이 있죠. 지금 스텝 5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이 많을 것이다. 나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도 이 사주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레벨업을 해서 자 기초 단계에서 살짝 레벨업을 해서 그 사주를 해석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한 발자국 나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11강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생각보다 이 내용이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부하실 분 하시고요. 제 생각에 지금 1강부터 해서 스텝 0의 1강부터 해서 쭉 따라오신 분이 한 2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이제 뭐 댓글이나 아니면 쪽지나 뭐 이런 거 주셔가지고 하시는 분이 20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뭐 일일이 뭐 답을 못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일단 많이 듣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의 체계를 만들고 싶어서 좀 오늘 긴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월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일주론을 쭉 공부하고 있지만 무슨 월에 무슨 일주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월지가 가장 중요하다. 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고 갈게요. 내가 처한 환경이고 내가 처한 사회다. 자, 그것을 우리는 월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목일간에는 우리 갑자부터 우리 갑인까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순서가 갑자, 그 다음 갑술, 그리고 갑신, 그리고 갑오, 그리고 갑진, 갑인이었는데 순서를 틀어놨네요. 자, 이렇게 틀어놓은 것에서 어떤 힌트를 찾으셔야 되는데 자, 신자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삼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신자진 이렇게 묶어볼까요? 신자진은 수국이죠. 자, 그래서 수운동을 하는 삼합입니다. 자, 그러면 수는 간목일간에게 있어서 인성이네요. 자, 그래서 인성을 중심으로 하는 자, 그런 어떤 신자진 운동의 갑이라는 어떤 일간이 있고 그리고 이 간목일간들은 또 인오술 삼합을 하는 자, 인오술은 화운동이죠. 자, 그래서 화운동을 하는 일간들이 있네요. 자, 화는 간목 입장에서 식상이다. 그죠? 그래서 식상을 쓰려 하는 그 간목들과 인성을 주로 쓰려고 하는 간목들로 큰 틀에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부들을 이제 모아 갈 텐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레고라든지 블록 맞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자, 지금 우리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블록들이 있어요. 자, 조후도
배웠고 격국도 배웠고 그리고 일주도 배웠고 12운성도 배웠단 말이죠. 합도 배웠고 형충해합파도 배웠습니다. 자, 이것들이 다 각각 흩어져 있는데 이제 조금씩 모아서 그것들을 조립해 봅시다. 자, 그러면 신자징수 운동에서 자, 여러분 인신사의 신은 생지다, 그죠? 생지, 그리고 좌오무유는 왕지, 그리고 진술충미는 묘고지였습니다. 생지의 특성은 시작하는 기운이었죠. 그래서 갑신 같은 경우는 수운동의 시작, 갑자는 수운동의 정점, 그리고 갑진은 수운동의 어떤 마무리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갑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련했다, 그죠? 우리 진술충미가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조절하고 제어하는 작용,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갑신부터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떠올려 보자면, 자, 신금 안에 무토와 그리고 무임경이 있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지지신금의 마음에 이렇게 임수가 있었습니다. 이 임수는 지지신금에서 장생받았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금생수, 수생모. 자, 이 관계에서, 자, 경금에 의해서, 지지신금에 의해서 갑신은 절지임에도 불구하고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어지면서 절처봉생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장생받는 임수가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갑신도 어떤 수생목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수운동의 시작. 자, 그리고 갑자는 이제 수생목을 확실히 봐야 되는 것이다. 그죠? 왜냐면 자는 왕지입니다. 자 안에는 다른 성분은 없고 임수, 개수, 자 수만 들어있는 것이고, 자 수생목은 학습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기초를 다지고 기반을 다지는 그런 어떤 단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는 이제 그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죠? 수운동의 마무리다, 조절 제어한다. 진토 안에는 개수가 있죠? 을개무다, 그죠? 자,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의 수생목을 받는데, 자, 기억나십니까? 을개무가 진토의 그 지장간 안에 있었는데, 자, 이 지장간이 무게합 화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죠? 그래서 갑진은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식상을 쓰려고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생화로 가려고 하는, 자, 진토라는 것 자체가 목에서 화로 그 기운을 연결하는 그런 토였다, 그죠? 자, 그러면 수생목 받은 이 목들이, 자, 이제 목생화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임목 안에는 무토와 그리고 병화와 그리고 갑목이 있었다, 그죠? 병화를 마음에 두고 있는 갑인 역시 식신을 쓰고 싶은 것이다, 그죠? 식신을 쓰고 싶다. 자, 그래서 자, 수생목, 이 무토가 이제 그 겨울에서 넘어온 것이죠. 자, 그래서 수생목, 그리고 목생화 하려고 하는, 자, 갑인 같은 경우는 직진이라는 키워드와 자존심, 일단 고 한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리고 갑오 같은 경우는 아주 이게 사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화는 사지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성분이 아니다, 그죠? 노련한 것이다. 자, 그러면 갑오는 진짜 내 몸을 다 불사르는 그런 어떤 간지였죠. 목생화 하면서 에너지가 확 나가는 그런 성분이었다. 자, 그래서 리더십이 있고, 자, 그런데 이 갑오는 진짜 이 갑을 사지 않치면서 자기를 다 태우기 때문에 조후가 중요했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조후라 함은 수기운이겠죠. 그래서 인성이 중요하다. 자, 갑오도 수가 중요하니 끊임없이 공부를 하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자, 그 다음 갑수를 보자면, 자, 여기도 생지에서 인호술 화운동을 시작하고, 자, 갑인이 이 식상운동을 하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직진성, 그런 진취성 이런 것이 가장 강하고, 갑오에서 절정을 이루면서 식상 운동을 하고, 자, 갑술은 그것을 또 제어하고 마무리하고 조절하고 하는 것이 이 술토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자, 진술충미는 항상 복잡합니다. 자, 술을 금으로 봤을 때 금극목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토로 본다면 목극토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목극토의 관점에서 보면 재성인 것이다, 그죠? 자, 그리고 인호술 화운동, 자, 그래서 화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술을 가지고는 이 지지진술충미는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해집니다. 주변의 글자에 의해서. 자, 그러면 우리 인호술 화운동을 하는 이 갑인, 갑오, 갑술 같은 경우는 화식상을 잘 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했을 때, 자, 화식상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말을 잘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언변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식상이 화니까 드러내는 것, 표현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술적인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갑일간 공부할 때 일주론 할 때 계속 웬만하면 다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다, 그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갑일간에게는 수화, 그리고 화가 진짜 그 갑일간의 어떤 삶의 주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신자진 수, 자, 수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인호술 화, 화를 통해서 발산하는 것. 자, 그러면 내가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이제 이 연결되기 때문에 갑일간은 교육 관련해서 종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갑일주 할 때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교육 사업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갑일간에서 많이 나왔죠. 그리고 예술 관련해서 종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오행의 연결도를 한번 보시면, 자, 갑목이 일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 보죠. 화는 식상이 되죠. 자, 목생화 하니까요. 자, 목극토 하니까 재성이 될 테고, 금극목 하니까 관성이 될 테고, 수생목 하니까 인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스텝 2, 그 18강에서 공부한 바 있어요. 자, 수화가 그 사람의 어떤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갑목이 살아가는 목적은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공부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죠. 수는 오래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수생목이 중요하고, 자, 그리고 목생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식상이 화다, 그죠? 여러분, 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어요. 안 보임, 보이지 않지만 배우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런데 화는 드러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화가 드러났기 때문에 갑목의 행동들은 이렇게 잘 보여집니다. 갑목의 활동력과 갑목의 행동, 언변, 표현, 이런 어떤 식상 행위,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식상은 정리를 하자면 행동이고 행위고 그리고 일을 하는 제까지 가는 어떤 과정인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스텝 2 18강에서 갑목일간은 이 일하는 것 자체, 이 식상 자체, 이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이 화죠. 화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 그죠? 자, 그래서 목생화가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수생목 이 연결들 중에서 가장 더디게 여겨지는 것이 토생금입니다. 다른 일주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생금이 가장 더디게 일어난다면 이 갑목 입장에서는 재생관 해서 내가 관에 막 맞추고 살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관을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표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
것들을 선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재생간이라는 건 내가 이제 잘 눈치를 잘 보고 비유도 잘 맞추고 이 틀에 이 사회적인 것들에 딱딱 맞춰서 그 관을 생해주는 그런 모습들, 꼼꼼하게 뭔가 챙겨가지고 관을 생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일 텐데 이 토생금이 느리니 이제 간목은 막 이런 어떤 뭐 악착 같음 이런 것들은 조금 없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갑일간 했을 때 수화, 그리고 화의 중요성, 그리고 갑신, 갑자, 갑진, 신자진 했을 때 이 세 개의 일간들은 특히 수의 어떤 영향력이 크다는 것과 인호술, 화운동은 식상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크다라는 것,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일주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월지를 하나 붙여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간목일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주팔자에서 궁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월지와 일간이 중요했었다, 그죠? 무슨 월의 간목인가? 그리고 내가 갑자인지 갑인인지 갑술인지 갑신인지 이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내가 무슨 월에 무슨 일주다 정도만 나와도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조후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했었고, 그리고 월지를 통해서 격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와서 우리가 일주론 공부한 것과 접목을 시켜보는 그런 어떤 공부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스텝 3 9강에서 자, 이때 격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월지의 지장간을 보고 그리고 월지 투간된 것을 이제 격으로 잡고 그리고 다 투출되지 않으면 월지 자체를 월지의 정기를 격으로 하고 월지가 삼합 방합된 경우는 해당국의 왕지를 격으로 한다. 그래서 격국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월에 무슨 일주다를 이야기할 때 격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무슨 월이라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무슨 격에 준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죠? 자, 다시 월지가 투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자, 월지 지장간에 아무것도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 월지 자체가 격이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월지에서 뭔가가 이렇게 드러났다. 그러면 이 월지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 했을 때 이 둘 다 중심점으로 보고 이 사주를 해석하시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가 무슨 일주고 무슨 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월에서 투간된 이렇게 투출한 격이 무엇이든 간에 이 월이 월만인 것으로도 이것을 격에 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인성이냐, 여기가 관성이냐, 여기가 비겁이냐, 여기가 재성이냐, 뭐 등등에 따라서 그 중심점이 여기에 있다. 월지가 참 중요하다. 그것을 이제 이 중점에 두고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 무광절, 화왕절, 금왕절, 수왕절 지금 우리는 간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계절 특성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또 앞에서 조후할 때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모광절 같은 경우는 수생목이 중요하다. 임묘진 월이었다. 그죠? 그리고 습이 올라오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모광절생들은 잘 어울리고 금으로 금극목해서 이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화왕절은 이제
이 뜨거우니 수를 통해서 이제 그 화를 조절하는, 그래서 요령을 익혀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월지를 생하는 목생화를 통해서 도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왕절은 습이 사라진 아주 조한 상태. 자, 그래서 목이 있어야 자기 표현을 잘할 수 있다.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수왕절 같은 경우는 너무 한하다, 그죠? 우리 한난 조습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봤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난 조습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 싶기는 한데, 자, 수왕절 같은 경우는 아주 한하기 때문에 화를 통해서 이 조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화가 있어야 수가 또 움직이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금생수가 되어야 전문성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앞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온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에 갑자가 올 수도 있고 갑인이 올 수가 있고 뭐가 다 올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런데 모광절이다 하면 여기가 인월의 간목이거나 아니면 묘월의 간목 아니면 진월의 간목일 때 이게 모광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광절인 경우에 이 간목은 걸록, 그리고 제왕, 그리고 세지가 되죠. 임묘진 각각 걸록, 제왕, 세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나의 환경입니다. 자, 우리 앞에 궁을 또 적용시켜 보죠.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사회, 국가이고 특히 월지가 나를 어떤 규정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지는 내가 가진 개인적인 어떤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나의 환경이 나와 같네요. 나의 환경이 비겁이네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 뿌리가 있죠. 근이 있죠. 그 월령을 얻었다, 월지를 얻었다 해서 등령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에서 우리 또 배웠어요. 자, 그래서 비겁 계열의 환경이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비겁 계열의 환경 자체가 비겁 계열의 환경이다 라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 환경에 있는 간목은 뭔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겠네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적어볼까요? 나와 비슷한 어떤 비겁들, 그런 어떤 환경에 있겠다. 게다가 등령을 했으니 일간이 힘이 강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글자들을 또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화응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하항절의 간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4월이든지 5월이든지 미월의 어떤 간모, 일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로광세, 화항절은 간목에게서 순서대로 병사, 묘가 되죠. 그럼 미토에서 간목이 묘지가 되네요. 그런 것도 잘 봐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오미는 화이기 때문에 이게 미토를 물론 재로 해석은 하지만 이제 식상 계열의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식상 계열의 환경이 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나는 그 식상을 아주 생하러 가는 그런, 다시 말해서 식상 기술이나 어떤 활동, 행위 이런 것들이 드러난 그런 어떤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목생화를 해가는 것이고 나를 노련하게, 자, 이 병사묘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것이다. 그죠? 육체적인 것이라기보다. 자,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활동, 그런 정신적인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을 노련하게, 자, 우리 생육대 이런 건 노련하게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죠. 장생, 목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노련하게 표현한다, 노련하게 목생화한다, 노련하게 펼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 내가 온몸을 불태워서 이 사회를 일간이 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미토는 또 묘지가 된다, 그죠? 간목일간에게 묘지가 되면 이 미중 기토와 갑기 합을 하면서 정제죠. 자, 그래서 이 정제에 이제 푹 빠져서 이제
인묘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여기에 집중한다, 몰입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항절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이제 활발한 그런 시절이다. 그죠? 공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시골보다 도시고 환한 어떤 장소 거기에 간목이 살고 있네요. 자, 금왕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대 계절이죠. 절태양이 됩니다. 자, 간목인데 여기에 이제 신유술이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 궁통이라든지 그 난강망 뭐 이런 그 뭐 무슨 월에 뭐 이 덕금학당이나 선훈 선생님 강의 같은 거 보면 진짜로 이게 아주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기는 지금 아직 단계가 이르고요. 이제 여기 이렇게 뭉뚱거려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신월 그리고 유월 그리고 술월이 들어간다. 그러면 금극목이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금왕절 자체가 단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회가 나를 규정짓는 것이다. 그죠? 자, 이 환경이 나를 규정지었습니다. 나는 분출하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분출 튀어나가는 스프링 같은 그런 에너지인데, 자, 이 사회적으로는 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관으로 이렇게 딱 묶어놨어요. 자,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해야지. 너는 요 틀 안에서 지내야지. 이런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신유술월의 간목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관성 계열의 환경이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관성 계열의 환경이고요. 자, 관이기 때문에 명예를 상당히 중시하는 것이고 이 환경 자체가 나를 계속해서 단련하라고 이렇게 종용하는 것이고 틀을 강요하는 것이죠. 너는 이 틀 안에 있어야지. 자,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봤듯이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다. 그죠? 하지만 이 목이라는 것은 나를 표현하는 어떤 주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금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이 간목은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을 테지만 어쨌든 환경적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틀에 두는 그런 어떤 명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수왕절 같은 경우는 생육대가 순서대로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목이 이제 수왕절을 맞았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해자 축월이다. 그죠? 깜깜한데 튀어나가네요. 깜깜한데 뭔가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자, 수생목해서 인성 계열의 환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경 자체가 나를 계속 생해줘요. 해수 같은 경우는 장생시킨다. 그죠? 자, 그러니까 진짜 막 그냥 조건 없이 막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이 해수인 것이죠. 자수는 엑기스다. 그죠? 엑기스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정제된 그런 어떤 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고 축은 물론 정제이지만 수생목의 환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생목의 환경이다. 인성이 나를 밀어준다. 그러면 이 환경 자체가 공부한 사람들이 되게 많고 어떤 문서와 관련된 것 그리고 수기 때문에 고요한 것 자, 수의 인성을 쓴다. 그렇다면 아주 오래된 것, 뭐 인문사회 관련. 자, 그래서 인성 계열 이 환경이 어떤 인성. 자, 그래서 나를 계속 생해주는 환경, 공부하는 환경, 나를 생해주는 환경. 좋겠다, 그죠? 나를 계속 생해주는 환경. 월지가 인성이면 이렇게 득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수생목 자체가 뭔가 아직 준비하는 단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준비하는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 이
겨울생의 간목이 주변 글자가 다 수다. 그러면 수생목밖에 안 된다. 그죠? 수생목은 우리가 잠자는 것도 수생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좀 잤다가 TV 보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가 부목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자, 수생목에서 어쨌든 이 준비를 통해서 드러내려면 화가 있어야 될 거고 금을 통해서 자기 절제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광절, 화항절, 금항절, 수항절을 잘 보시고, 수항절 같은 경우는 조후를 위해서 화가 좀 필요하다는 것과, 화항절 같은 경우는 조후를 위해서 수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금목이 또 조후 관계, 수화가 조후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너무 조해서 생기는 문제. 그래서 목은 습이니까 목으로 조절하고, 목은 습이니까 금으로 조절하고, 조로 조절하고, 이런 어떤 그 조후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수업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한번 커트를 하고 그 다음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